네, 오늘도 소비주입니다. 오늘은 소비주를 방어주적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오늘 현재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뭐 물가지표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던 그런 그 흐름하고 달라요. 물가지표 발표가 나왔는데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올랐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버렸고요. 또 일부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마감을 했어요. 결국 이제 물가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단됐다, 긴축이 종료됐다는 것이 시장의 추가 상승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되고요. 최근 잇따른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미국 은행들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조만간에 이제 그 중국을 포함한 경기가 안 좋은 국가들에 대한 양털깎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방어적 관점에서 시장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관련 종목 오늘은 이제 제약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보유 종목들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유 종목들을 쭉 보면은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 어제 최근에 고가권 근방에서 등락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호텔신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차 목표치 5% 달성을 했는데 좀 더 갈 것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대 초반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여기가 돌파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굳이 또 중국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해외 여행을 푸는데 이것이 영국도 그리고 소위 미국도 포함이 돼서 우리 한한령만 푼 게 아니라 일본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이제 규제적으로 풀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중국이 지금 정신 없습니다. 오늘 지금 들어오기 전에 중국 상해 지수가 1.4% 정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그랬죠. 중국 경제의 부진이 꼭 세계 경제에 소위 폭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서 우려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천하의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제일 좋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고용도 좋고요.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관련 은행들에 대해서 또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기 디플레이션에 들어가서 경제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사상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결국 과거 제가 볼 때는 2차 하락, 즉 첫 번째는 이제 긴축에 의한 지수 하락이 나오고요. 그리고 반등 이후에 재차 두 번째 하락이 나올 때는 항상 양털깎기 또 소위 얘기해서 디레버리징이라 그래서 부채를 줄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락이 역실적 장세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일명 구조조정 하락이에요. 그런 부분이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특히나 이제 우리 말로는 보니까 소위 벽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벽계수 할 때 그런 그 얘기인데 영어로는 이제 컨트리 가든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회사가 중국의 1위의 부동산 회사인데 지금 파산 또는 디폴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중국 시장 흐름을 네거티브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중국 경제가 어렵다면 우리 증시에도 네거티브한 영향이 계속 나타날 것이니까 주목하자. 그래서 저는 방어주 맥락에서 오늘 종목 하나 갖고 왔습니다. 호텔신라도 과거에 보면 이제 약간 방어주적인 그런 속격을 갖고 있고 오늘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음식료라 또는 제약, 대표적으로 서비스, 컨텐츠 이런 종목들이 방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요즘에 간다는 것은 더 이상 지수 상승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로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고 오늘 갖고 온 종목 편입하도록 할게요. 43,750원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우주 돌파가 돼 있는 종목 중에서 신고가 종목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JW 중해제약입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사실 제가 갖고 온 것은 방어주라고 해도 그냥 제약 섹터에 있거나 또는 음식료 섹터에 있거나 또는 서비스나 컨텐츠 섹터에 있다고 해서 갖고 온 거라기보다는 이 종목이 지금 그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엄청 좋아진 그런 실적을 보여요. 어제 제가 호텔신라 갖고 온 것도 중국 관련 소비재들이 가지만 그거 전에도 이미 실적이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였던 호텔신라이기 때문에 탄탄한 추세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갖고 왔는데 중해제약
국민제약도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종목은 소위 그 의약품 제조하고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유명한 리바로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리바로라는 치료제는 고지혈증 치료제로 최근에 실적이 엄청 좋아지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그 실적 한번 데이터를 보면은요. 전년도에 이 종목이 600억 정도 흑자를 냈었거든요. 당기순이익 매출액 6,800원, 600억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7,500억 매출에 영업이익 800억, 그 내년에는 900억까지 늘어나요.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통풍이라든지 또 아토피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그런 새로운 그 신약들에 대한 그런 그 개발이 성과를 낼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함께 이 종목은 뭐 실적이 워낙 이렇게 크게 좋아지면서 리포트들도 자주 나오고 있고 아마 제약 섹터 중에서 가장 좀 신선, 과거에 그게 크게 많이 못 갔었던 종목인데요. 신약 개발하고 그럴 때 성과가 좀 덜 나와서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실적까지 맞춰주면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동은 상승이 더욱더 진행이 되면서 갈 것이고요. 차트 잠깐 놔보면요. 여기가 지금 돌파된 걸 보이는데요. 이걸 이제 여기서 돌파될 때는 이제 제가 우유 돌파라고 하는데 요건 은하계 돌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게 되면 속도감 있는 그런 상승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비슷한 차트로 예를 들면 뭐 지노믹트리라든지 또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요 종목 편입을 해서 경기 방어성이면서 또 수익률 게임이 있기 때문에 워낙 곰돌이 같은 종목들, 농심 이런 종목들 갖고 오면 여러분들 안 좋아하시니까 이 종목 갖고 왔다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이 종목은 목표치 1차 목표치 5%이고요. 또 자료를 본 다음에 2차 목표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JW 중해제약 미국 투자관리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경기 침체 전망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제가 왜 제약을 갖고 왔느냐? 사실 작년 이맘때, 작년 한 하반기 정도에도 제가 방어주 얘기하면서 당시에 갖고 온 것은 농심이라든지 또는 음식료 관련 종목들 좀 중심으로 갖고 왔었고 또 실적이 좋아지는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거 대표적인 종목으로 뭐 비올 같은 종목들이 있죠. 한 200% 벌써 올라와 있는데 그런 종목들 가져왔듯이 지금 여기 보시면 올해 말 내년 초에 미국이 이제 침체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얕은 침체일 가능성에 대한 연착륙에 대한 기대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미국이 짧은 침체에 들어가지만 전 세계가 다 짧은 침체냐 이거죠.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그 중국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미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 경제가 지금 시한폭탄과 같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중국에 대한 구조조정이 더욱더 소위 고강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잇따라 미국에 대해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나섰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중국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올해 내년엔 계속 중국에 대한 기업들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나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나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하나증권이 글로벌 증시 변동성 재차 확대되면서 은행통신 경기 방어주에 주목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은행통신주 방어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는 그래요. 이거 미국이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은 경기가 나빠지면 은행주들 안 갑니다. 왜? 부실 늘어나니까요. 그다음에 통신주, 이 통신주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인터넷 그 버블이 있을 무렵에 소위 엄청난 그 통신 수요가 늘어났을 때나 잘 갔었던 게 통신 방어주고요. 지금은 통신 방어, 은행, 그다음에 전력 이런 쪽에 있는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 쪽에서 전통적인 방어주 이쪽에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다. 오히려 방어주라고 하면 소비재, 필수 소비재 분야에서 실적도 탄탄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방어주들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중해제약 아까 실적 많이 좋아진 거 보셨죠? 또 기관들이 이 종목 계속 걷는 이유가 제약주 중에서 그나마 실적이 되고 또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도 걷는다. 이런 말씀드리면 제자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저 또한 이제 하반기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랠리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동민 의원께서 지금 경기 방어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부분, 제가 항상 우리 김동민 의원한테 질문할 때는 지수에 대한 부분의 얘기를 좀 많이 제가 질문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방어주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지수를 이제는 좀 약간 조정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목에 찼다. 미국의 경우에 지금 버핏 지수라고 있죠. GDP의 몇 배에서 거래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는 웰셔 지수라고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뭐 대부분의 그 기업들을 모아놓은 시가총액, 주식을 다 가치를 다 더한 게 이제 웰셔 5천 지수라고 있는데 네. 그거하고 이제 GDP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GDP 1년 GDP보다 170% 지금 현재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2021년도 고점 칠 때 미국이 210에 있었는데 지금 170에 있는데 중요한 건 170이 엄청 역사적으로 고평가된 데다가 여러분 2000년도 IT 버블 붕괴될 때에 바로 이 버핏 지수 170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세 번째로 높은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종목별로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긴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유동성 공급 없이 주가가 고가를 넘기고 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것이 유럽 증시도 최근에 잘 못 가는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지수도 박스권 상단에 가까운 모습이 지금 2600 이상에서 만들기 때문에 또 중국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한국 증시 이제부터 좀 조정이 좀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자. 그리고 양털 깎기에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2차 목표치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 종목 2차 목표치는 여기에 이제 보이는 자리 66,000원짜리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요거는 3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